저는 퇴직했습니다. 65세 대기업 계열사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은 나쁘지 않았고 연금도 매달 나왔고 집도 있었고 큰 빚도 없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고작 3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요. 돈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제 결혼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류층 아내와 비교 속에서 부서진 남편이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퇴직일, 회사에서 작은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건강 챙기세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운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퇴직하셨어요? 이제 편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한 게 맞나? 나는 이제 누구지? 오후 4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왔어? 반가움이 아니라 당황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우리 저녁이라도 밖에서 먹을까? 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친구들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회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나 늦어. 그날 35년 회사 생활의 마지막 날에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아내는 부잣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돈과 체면이 자연스러운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옷 입고, 품위 있게 사람 만나고, 그리고 그 품위의 중심엔 항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간판. 현직일 때는 아내가 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에서 오래 했어. 하지만 퇴직 후 아내의 말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그 질문이 걱정이라기보다 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는 자주 다른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정이 남편은 퇴직하고 자문한다더라. 수진이 남편은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 샀대. 은준애는 남편이 아직도 불려다녀. 처음엔 그냥 수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당신도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라는 말이 제 자존심을 조용히 깎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서 제가 서 있을 곳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퇴직 후 1달쯤 지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부 모임 있어. 같이 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의 일을 묻고 서로의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아직 현역이야. 고문 계약만 몇 개 해. 요즘은 부동산 쪽도 봐.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퇴직했습니다. 상대는 웃었습니다. 아, 이제 편하시겠네요.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딱 그 정도만 대화에서 제외시키는 웃음. 그때 아내가 옆에서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편은 집에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오늘 분위기 좀 민망했어. 민망.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퇴직한 남편은 민망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는 외출했고 저는 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 전기세 더 나오겠어. 그리고 결정타. 당신은 집안일까지 하면 진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그 말은 제가 인간이 아니라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회사에 있을 때도 성과로 평가받았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성과로 평가받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요.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은 진짜 큰일이야. 퇴직하고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집 남편들처럼 골프라도 치든가 자문이라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말. 내가 창피해.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창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봤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4개월쯤 되었을 때 아내가 외출한 사이 우편물이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넘기려 했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배우자 명의 변경 관련 초안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재산 구조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아내는 잠깐 당황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정리하려고. 나도 앞으로 살아야 하잖아.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를 왜 나 몰래 정리해?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책임질 힘이 없잖아. 그 말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고 오래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유지는 존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존중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퇴직하자 저를 가치가 떨어진 상품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나? 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대로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자료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는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연금, 퇴직금, 예금, 집. 아내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이혼한다고? 혼자 살 수나 있어?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결국 다시 돌아와. 그 말은 확신이었습니다. 너는 혼자 못 살아.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저는 그 오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협의는 길어졌고 아내는 재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내가 체면을 잃었잖아. 그 보상은 받아야지. 체면. 아내의 기준에서 이혼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체면의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체면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대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팔았고 재산을 나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가.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세탁기 버튼도 헷갈리고 밥도 질거나 딱딱해지고 라면 국물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으니까요. 실패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조금씩 살아가는 기술을 배웠고 조금씩 웃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였습니다. 아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 작은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 그런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야간 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사람들도 조용합니다. 저는 그 공간이 좋았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제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되게 멋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멋있다. 그 말이 어쩐지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기타, 책 읽기, 걷기, 그리고 작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제 과거 직함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퇴직했다고 저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묻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에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요? 요즘은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하면 인생이 망했다고. 그런데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혼은 망가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저는 상류층 아내의 세계에서 간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떨어지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퇴직 후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만은 기억해 주세요.
돈이 줄어도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 살면 영혼이 먼저 죽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체면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